저희 연구실은 나노 폴리머 사이언스 그룹이라고 해서 나노 PSG라고 하고 저희는 고분자를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저희는 이제 다양한 어떤 단위체, 반복 단위체 이런 고분자들을 이용해서 나노 스트럭처를 구현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실생활에 활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지도 교수님이신 서명은 교수님의 지도 아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까지 고분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분자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했는데 고분자가 어떤 건지 이제 잘 아시나요? 정말 많이 아시나요? 당황스럽네요.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고분자에 대해서 좀 쉽게 받아들이고자 제가 이런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런 그림에서 나온 이런 가족은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보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런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물품들은 다 집에서 나온 이 가족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이고요. 사실 고분자라는 것의 이제 일부분을 저희는 더 익숙한 단어로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본다면 저희가 얼마나 고분자와 친숙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고분자와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이런 고분자에 대해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간단하게 고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고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런 고분자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한 고분자는 이런 반복 단위체가 엄청나게 많이 반복해서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의미하고요. 저희는 이런 반복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종류의 반복체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일자 형태로만 붙인 게 아니라 뭐 십자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별 형태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붙인다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개의 반복 단위체를 하나는 예를 들어서 A를 쓰고 하나는 B를 쓰고 해서 A, B 이런 식으로 어떤 순서대로 중합을 시키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고분자가 다양한 이제 물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보다 더 연구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반복 단위체들을 일자 형태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을 시키면 이런 식의 고분자 구조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반복 단위체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면 이런 복잡한 구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녹일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구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다 실용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3가지 이상의 반복 단위체를 사용하고 그를 통해서 중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한 가지를 선택적으로 이제 지우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고분자 내에서 없앤 고분자의 공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간을 지닌 고분자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고분자를 통해서 어떤 걸 저장하거나 혹은 어떤 거를 이제 분리하거나 혹은 어떤 거를 이제 어떤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응을 도움을 주는 어떤 물질을 여기 안에 넣어서 이런 반응의 촉매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유용한 물질이고요. 이런 거를 활용해서 저희는 이런 거를 활용하는 연구를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한 똑같은 물질에 대해서 이제 선택적으로
이 구멍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이것만 분리하고 어떤 거는 이것만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이러한 실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번에는 빛으로 접착력을 조절할 수 있는 고분자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 이제 저에 이어서 이제 박철주 학생이 이번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 빛으로 떼고 붙이는 접착제라는 연구 주제로 이 서몽은 교수님과 강준수 조교님과 함께한 광주과학고등학교 강성빈 박철주입니다. 우선 저희 발표의 목차로는 연구 동기 및 목적, 이론적 배경, 실험 과정, 실험 결과, 결론 등이 있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 동기 및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 연구 동기는 저희의 연구 주제가 빛으로 떼고 붙이는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제에서 이 접착제에 어떻게 빛을 활용하지? 이런 의문점과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빛으로 활용하는 이 접착제의 실생활의 활용 가능성에 흥미를 느껴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의 목적은 개코 도마뱀의 생체를 모방한 구조체의 접착 능력을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고분자를 탐색하고 그 탐색된 고분자를 합성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이 라디칼 중합, 라프트 중합, 블록 공중합체 이 세 가지의 중합 방법과 열 가소성 탄성체, 아조벤젠 이 두 분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선 이 라디칼이라는 거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이 라디칼은 여기서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이 짝을 짓지 않는 활성 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안정하고 매우 큰 반응성을 가지며 수명이 짧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디칼이 들어가는 중합을 라디칼 중합이라고 하는데, 이 라디칼 반응은 총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개시, 성장, 정지 이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이 개시는 이 라디칼이 모노머에 부과되는 것을 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 라디칼에 이 모노머가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을 성장이라 하고, 이 또 다른 라디칼과 만나서 반응을 일으켜 정지하는 것을 정지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라프트 중합이라는 그 라디칼 중합의 종류 중 하나의 라프트 중합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식을 보시면 PN이라는 라디칼이 이 분자의 형태를 만나서 여기 이중결합 중에서 전자 하나를 떼서 이 라디칼과 만나서 단일 결합을 형성하고, 남은 전자는 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이 전자는 여기 PM과 S의 단일 결합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PM은 또 다른 라디칼이 됩니다. 근데 이 중간체가 이 두 개의 분자 형태보다 더욱 안정해서 이쪽으로 평형 상태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블록과 블록 공중합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록은 고분자 일부분으로 인접하는 다른 부분과 화학 구조상 혹은 입체 배치상이 다른 것입니다. 이 블록이 여러 개가 선상으로 연결되어 구성된 고분자를 블록 공중합체라고 합니다. 유리 전이 온도와 열 가소성 탄성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리 전이 온도는 비정질 고체가 유리와 같은 무른 상태에서 점성이 있는 상태로 변화하는 온도 영역의 중심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상보다서 고분자는 고무상이라는 걸 더 가지게 되는데, 유리 전이 온도는 고체와 그 고무상의 한계 온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 가소성 탄성체는 열적으로 가공이 가능하며 물성이 가교에 의한 고무의 성질을 가져야 하는 특징을 가진 고분자 물질인데,
열 가속성 탄성체는 탄성체의 성질과 열 가속성 플라스틱의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특성입니다. 저희가 실험에 아조벤젠을 이용하는데요. 이 아조벤젠이 뭐냐면 질소 이중결합에 의해 연결된 두 개의 페닐고리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방향적 아조 화합물입니다. 이게 아조벤젠의 특성이 UV 흡수에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UV 흡수하게 되면 분자 구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조벤젠을 포함하는 고분자가 빛을 쬐게 되면 아조벤젠의 구조 변화가 고분자의 TG를 변화시키는데 여기서 나온 TG는 여기서의 유리 전이 온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의 상온에서의 TG가 상온보다 높다면 여기선 상온보다 낮아서 상 형태가 다르게 됩니다. 이제 실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이 두 가지 실험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이 앞에서 말했던 이 라프트 중합을 통해 소프트 블록을 합성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의 과정으로는 이 도데실 메타크레이에이트라는 물질을 필터링하고 이 다이옥세인이라는 용매에 녹입니다. 그리고 CTA와 AIBN이라는 물질도 이 다이옥세인에 녹인 후 이 세 용액을 섞은 후에 이 FPT라는 이 사이클을 실행하는데요. FPT는 프리즈 펌프 소우의 약자로서 얼리고 빨아들이고 이 녹이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이 손 쪽을 보시면은 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이 FPT 사이클을 여러 번 돌린 후에 이 메탄올을 이용해 이 저분자들을 녹이고 이 저희가 얻고 싶은 사슬 고분자들만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이 DCM에 녹여서 이베퍼레이터라는 기기를 이용하여 용매를 날립니다. 그리고 이제 얻은 순수한 용액으로 오븐에 한 번 더 넣어서 확실하게 용매를 날리는 실험을 해서 결국 PDMA, EGDI, CTA라는 물질을 얻어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라프트를 통해서 하드블럭을 합성하는 건데 똑같이 그 실험 1에서 만든 PDMA, EG, 다이 CTA와 아니솔, 아조 화합물과 AIBN을 같이 섞어서 용액을 만든 후에 저번과 같은 FPT 장치를 설치하고 3번 정도 사이클을 돌립니다. 그 후 똑같이 메탄올을 이용해서 사슬 고분자만 분리하고 DCM에 녹여서 이베퍼레이터에서 용매를 날리고 오븐에서 똑같이 용매를 함께 날려서 최종적으로 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실험 1에서 만든 소프트 블럭을 NMR과 SEC에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D에서 이 위치에서 수소 분자가 2개 포함되어 있는데 이 155에서 2개를 나눠주면 이것이 수소의 분자 수가 되고 여기 있는 254.41이 분자량이 됩니다. 이 두 거를 곱하게 되면 수평균 분자량이 나오는데 여기서 CTA 분자량을 더해서 이 총 분자량인 21K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는 거는 SEC 분석 그래프인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수평균 분자량이 19K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실험 두 번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D'에서 있는 수소의 개수는 4개이고 똑같이 66.99를 나눠주면 수소 분자의 개수가 되고 여기서 366.42인 분자량을 곱하게 되면 수평균 분자량이 6K가 납니다. 근데 지금 절반 사용했으니까 여기는 3K가 되고 여기서 이제 SEC 분석을 볼 텐데 SEC 이 빨간색이 그 지금 트라이블럭의 SEC 그래프고요. 여기 검은색이 이 그래프와 같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게 좀 더 빨리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분자량이 작을 경우에 그 틈새 사이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정말 합성했으니까 분자량이 커진다. 이걸 알 수 있고 여기서 구한 수평균 분자량은 처음에 19K였다가 23K, 즉 수치도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만든 이 트라이 블록을 빛을 조사했는데요. 이 트라이 블록에는 여기 앞에서 설명했었던 아주벤젠이 포함된 고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아주벤젠을 포함한 고분자는 이 UV를 쏘게 되면은 아주벤젠의 구조가 변하게 되어 이 고분자의 TG가 바뀌게 되어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잘 만들어졌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있는 사진에는 고체 상태입니다. 이 고체 상태인 트라이 블록을 위로 잠깐 잡아당겼다가 UV를 쏘았습니다. 그러면 액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약간 물방울 모양처럼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 고체가 그냥 내려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희는 한 번 더 다른 방법으로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고체 상태인 트라이 블록을 외력을 가해서 이렇게 쪼개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UV를 쏘게 되면은 액체로 변하게 되면 이 두 개가 서로 이어져서 다시 물방울 같은 모양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고체 상태의 트라이 블록에 외력을 가해 분리해낸 후 UV를 쏘아 액체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실험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는 이 빛에 반응하는 아주벤젠을 포함한 트라이 블록 코폴리머를 합성할 수 있었고 이 트라이 블록 코폴리머의 분자량을 NMR과 SC로 확인하고 빛을 통해 고분자의 물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 추후 연구 계획은 트라이 블록 코폴리머의 TG, 즉 유일 전이 온도를 확인하는 것과 합성된 고분자에서 색을 제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접착제니까 색깔이 있는 접착제면 좀 보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투명한 색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추후의 연구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